발작 버튼 제대로 눌린 중국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퍼덕거리고 있습니다. KF-21 조기항산 소식이 들리면서 아닌 척, 신경 전혀 안 쓰는 척, 저열한 수법을 쓰던 중국이 발칵 뒤집어진 것인데요. KF-21 시험비행부터 무장시험까지 성공리에 진행되자 천불 같은 열등감이 꿈틀거리기라도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 연구진들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스텔스 소재가 개발돼 안 그래도 패닉에 빠진 중국을 더욱 코너로 밀어넣고 있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신소재를 KF-21에 적용하게 된다면 자체 스텔스 성능만 보면 F-21을 능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와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에서도 대서특필하며 한국 전투기 개발 사업의 초긴장 상황임을 드러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랑 KF-21의 초월급 기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순조로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공개하고 속속들이 상세 스펙이 밝혀지자 전세계 가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4.5세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스텔스 성능이 공개되자 중국은 말 그대로 입에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정말 다채로웠는데요. 그 중에는 KF-21 전투기는 미국의 F-22 스텔스기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개발한 신소재 때문에 스텔스 성능도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중국이 KF-21에 엄청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제대로 핀치에 몰렸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특히 KF-21의 A사 레이더 등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는 약 200km이며 1m 미만의 표적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레이더 성능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러시아가 개발한 레이더보다도 성능이 좋다는 것인데요. 이런 우수한 레이더는 시계의 전투에서 KF-21이 자신들의 전투기보다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으며 또한 신개념 스텔스 소재를 사용한 KF-21 라피라면 그저 자신들의 전투기들은 표적기로 전락할 수 있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국이 KF-21을 신경 쓰는 이유인데요. 가까이 붙어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 공격할 잠재적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중국이 의뢰 쓰는 졸렬한 수법이 하나 있습니다. 웨이보, 틱톡 등 각종 중국산 SNS에 젠35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마치 우연히 젠35 기체를 발견한 것처럼 일반 시민의 계정을 통해 훈련 장면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중국식 프로파간다 수법인데요. 잠시 중국의 입장에 빙의하자면 대국인 중국은 한국이 만든 KF-21 따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그보다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긴 했다는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은연중에 정보를 흘리는 것입니다. 정말 졸렬하기 짝이 없는 행동인데요. 젠35는 중국이 만든 스텔스 전투기로 전문가도 헷갈릴 만큼 F-35를 빼다 박은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젠35는 단순한 외형부터 레이더 배치, 심지어 파일럿에게 비행 정보를 표시하는 내부 HUD까지 F-35를 고스란히 베꼈는데요. 물론 겉모습이 닮았다고 속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인데요. 아직 개발 단계인 젠35 초기형에는 러시아 미그의 19의 RD-33 엔진을 모체로 한 RD-93의 카피품인 WS-13이 탑재되었고 최종적으로는 WS-13에서 추력이 3톤가량 늘어난 WS-19가 탑재되었습니다. 얼핏 봐도 어질어질할 정도로 복잡한 개족보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열등감에 갓잡은 화로마냥 펄떡거리고 있는 와중 미 록히드 마틴조차 이뤄내지 못한 스텔스 신소재를 한국이 개발하면서 방산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한재원 교수 연구팀이 레이저 열영상 밀리미터 레이더를 이용해 동작되는 다양한 유도무기들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첨단 다중분광 스텔스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낸 것인데요. 연구팀이 개발한 소재는 가시광선에서 위장색을 구현하고 공격무기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파장을 흡수 혹은 반사하고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흡수하는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성능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약 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유연한 기판에 마이크론 크기의 금속 패턴 혹은 플라즈모닉 나노 반도체 금속 패턴 구조를 제작해 스텔스 기능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스텔스 소재는 다양한 군사 장비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재원 교수팀이 개발한 다중파장 스텔스 소재 연구 결과는 광학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첨단광학 소재 온라인판에 수차례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에 대해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해 이 분야 국제 표준을 선점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등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요즘 들어 A사 등 탐지 레이더의 발달로 스텔스 전투기가 어느 정도 탐지돼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도 일정 부분만 F-22나 F-35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미사일 캐리어라고 불리는 F-15EX 같은 비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피탐지 중심의 레이더 스텔스 기술과 별개로 첨단 미사일 공격 무기로부터 생존성을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스텔스 기술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소재로 KF-21을 제작한다면 블록3 단계에서는 KF-21이 F-22의 저피탐 면적을 능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신개념 스텔스 기술을 이용한 국방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새로운 스텔스 기술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무기의 실제 응용이 가능한 연구 성과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방위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한국의 KF-21과 비교하겠다며 도마에 올린 젠35는 그들 사이에서나 최강의 전투기지 사실 밖에서는 논란덩어리인데요. 일례로 젠20은 카나드를 포함한 구조적 측면에서 스텔스 성능을 상당 부분 의심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젠35 엔진 개발에 참고한 미그-29부터가 F-16 잘해줘봐야 F-15와 동급인 기체니 젠35의 F-35의 성능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다시피 중국이 비공식 채널을 이용해 젠35를 공개한 건 어디까지나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데요. 실제 성능이 어떻고를 떠나 중국이 F-35급의 스텔스기를 개발했다는 걸 광고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열한 수준의 복제판이라는 악평을 들어도 이런 논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는 이득인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만큼 F-35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가격부터 운용성, 유지보수 측면, 신뢰도, 전투력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세대 전투기 중에서 F-35를 능가하는 스텔스기는 없습니다. 그나마 KF-21 블록 22 F-35와 동등한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수준인데요. 한마디로 F-35는 전세계 스텔스기 시장을 독점한 우수한 기체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오리지널의 개념이 없는 중국으로서는 겉모습만이라도 따라하고 싶었을 만한데요. F-35급의 스텔스기는 전자전 장비를 보강하고 제한적이나마 스텔스,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구현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면 격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는 전 세계가 한국의 신개념 스텔스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한국의 신개념 스텔스 기술이라면 단순히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을 넘어 시계외 전투에서 조준 자체가 불가능해 전투기의 생존성과 제공권을 쉽게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F-35는 F-15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8대0으로 압승을 거뒀는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공군 체계를 갖춘 모든 나라가 양적 주력기로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F-35가 갖는 전술적 이점은 상당합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한 계산이긴 하지만 서로 동등한 숫자의 4세대기를 보유했다는 가정이면 F-35를 상대방보다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가 공중전의 승패를 가릴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단지 스텔스의 유무단 하나였죠. 현대에 들어 많이 쓰이는 레이저 유도 미사일은 레이저를 표적에 비추고 표적의 표면에서 산란돼 되돌아오는 광을 이용해 미사일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신개념 스텔스 소재는 플라즈몬 메타 물질 구조를 이용해 해당 레이저 광을 완전히 흡수하는 표면을 제작함으로써 미사일을 유도하는 산란광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또한 적외선 연령상 추적 미사일은 물체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해 표적을 추적하는데 이때 마이크로 중 나노 금속 구조를 활용해 표적에서 방출되는 특정 적외선 분광을 최대한 억제해 검출기에 탐지된 신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최근 첨단 유도 무기에 널리 활용되는 밀리미터파 레이더 파장을 흡수해 밀리미터파 공격 무기를 회피할 수 있어 어떠한 유도 무기도 한국의 신기술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이는 이미 적외선 및 밀리미터 레이더, 스텔스 및 투명 스텔스 소재 대면적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연구개발 대시 제품을 이용한 적외선 영상 스텔스 기술 시험, 밀리미터파 흡수 성능 평가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언제든 신개념 스텔스 소재를 도배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첨단 스텔스 소재는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2 전차 K9 자주포는 물론이고
레드백 장갑차 같은 여러 종류의 군용 전술 차량 등 다양한 방위산업 제품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한 초월급 기술이 KF-21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무기 체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의 국방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텐데요. 실제로 중국 매체는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는 그렇게 중국 입장에서 반가울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항상 한국을 무시해오던 중국이 엄격 근엄 진지해진 것만 보더라도 아주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킨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KF-21의 확실한 성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